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DKT입니다. 무상증자 결정, 전방산업 회복 수혜 기대감. 자, 기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DKT 2012년 6월에 설립됐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주 사업은 스마트 기기용 전자 부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FPCA라고 불리우는 연성 회로 조립 기판인데요. 이 휘어지는 회로 기판에 IC 칩을 결합해서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 구동 정보를 이 패널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EMS 사업, IT 산업 기술적 진보, 업체 간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장 캐파는 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방산업 분야로 자동차, 웨어러블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전망되고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IT가 결합한 인포테인먼트의 발달로 수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연결 실적으로 매출액 3,461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44억 원, 전년 대비 12.3%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5억을 기록했고요. 32.6%가 증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잠정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매출액 639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8%가 감소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 손실이 26억 발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가 좀 증가한 적자 전환했고, 당기 순손실은 아직 결산 미약정에 따른 미공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DKT 2020년도에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반기에는 자, 매출액이 한 18% 감소되면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좀 실현되면서 다소 좀 부진한 그런 좀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체크포인트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단기 모멘텀 부각 여부, 그리고 코스닥 상장일에 최초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이 업사이드에 좀 주목해야 된다. 자, 업사이드는 기업의 이 주가 상승 잠재력을 우리가 업사이드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자,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 상승력을 좀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 부분이 주목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하반기 실적 성장 요인을 체크해야 된다. 전방산업 한번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전방산업은요, 자동차, 반도체 같은 이 소비자와 직접 연관이 되는, 자, 앞에서 먼저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산업 부분을 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어떤 소비재, 완제품의 어떤 형태가 전방산업의 대표적인 어떤 이 산업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같이 우리가 생활 밀착형 제품이죠. 자동차, 그 다음에 가전제품, 휴대폰, 디스플레이 제품 등이 이제 속하고 있는데, 후방산업은 이 전방산업에 들어가는 대체적으로 어떤 소비자,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을 이제 후방산업이라고 하는데, 전방산업이 이 후반기에 이제 접어들게 된다면 후방산업도 마찬가지로 이 소부장주의 이 주가 흐름 수혜가 부각되곤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KT 최근 1분기 그 다음 상반기에 전방산업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 부분에는 전방산업 회복에 따라서 이 DKT 같은 이 소부장 산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FPCA 설비 확충에 따라서 이 중장기적 관점의 실적 여부에 좀 주목해야 된다. 자,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FPCA, 휘어지는 회로 기판이 향후에 이 구동되는 이 산업 요소에, 부품 요소에 보다 많이 좀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다음은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KT 바로 어제였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잠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주주 이 환원 정책의 좀 일환입니다. 새로운 신주를 새롭게 회사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이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주주 입장에서는 물론 이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신주를 좀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이 수익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 반드시 무상증자의 신주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또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후에 하락한다면
신주를 받아서 거의 뭐 똔똔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 뭐 표현한 이 똔똔이는 자, 신주를 받았는데 그냥 원금에 거의 가까운 그런 수준 경우가 좀 많다. 그런데 무상증자가 단기적인 어떤 호재 사유로 좀 분류되는 이 사유는 무상증자 이후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오기 때문에 자, DKT 어찌됐든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예상되는 이 공시입니다. 자, 내용을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현재 발행 주식 총수는요 823만 1333주입니다. 자, 증자 전 주식이 823만 주인데 자,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거예요. 자, 신주 배정 주식 수를 한 주로 한다. 회사의 배당 기산이 1월 1일이고 기준일 8월 18일 나와 있는데 자,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8일이기 때문에 8월 18일까지 주식 사면은 무상증자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8월 18일이니까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전에 사야만 8월 18일로 이 기준일의 어떤 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달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 8월 18일 날이 지금 이 수요일인데 그렇다면 8월 18일 날 주식을 사면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기금의 어떤 결제일을 한 이틀 정도를 잡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주식의 기준일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이틀 전, 이 영업일 전이니까 17일, 13일이니까 12일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8월 12일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야만 8월 18일에 기준일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휴일, 휴일 기준이다. 이 영업일 전입니다. 17, 13일의 전일. 그러니까 이 영업일의 전일인 12일까지 주식을 매수했다면 18일자 기준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15일 그리고 16일 대체 휴무일은 제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업일이라는 건 영업일 기준에서 우리가 이틀을 잡기 때문에 8월 1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DKT의 무상신주를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좀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면 이 무상증자전 823만 주인데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비율이 1대 1주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는 1646만 주의 이 신주가 좀 발행되는 거고요. 자, 8월 18일에 여기 체크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8월 12일까지 무상신주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지금 DKT 최근에 이 대규모 이 투자를 좀 우리가 이제 받았었어요. 이 회사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하반기 실적적인 어떤 요인을 이끌 것이다라는 예측사항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FPCA 이 설비 혁신에 따른 캐파가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어떤 이 중요 포인트만 보더라도 무상신주와 지금 사업의 어떤 모멘텀이 좀 결합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주가의 상승력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장의 반응 자체도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이 1회차 이 전환사채 이 발행 결정을 좀 했었는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발행을 좀 이 DKT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지난 이 300억 원의 이 자금 조달을 좀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1회차 3호 12 발행을 좀 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상장 이래 처음으로 이 전환사채 300억 이 모집을 했는데 이게 설비 확충을 위한 이 발행이었죠. 잠깐 공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회차 이 증권 발행 결과가 7월 20일 날 있었고 7월 20일 날 사채 발행 결정이 있었는데 자, 원인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원의 최초 3호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이 표면 이자율과 만기가 무려 이제 무이자입니다. 자, 내용 조건을 쭉 보면은 지금 파로스 자사운용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부터 자, 모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납입을 했는데 자, 이 조건들의 어떤 이 사용 금액대에서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하죠.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자금 조달의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자, 300억 원의 조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번 자금 조달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수 자금의 200억, 그 다음에 운영자금의 100억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다, 시설자금이죠. 시설자금의 200억, 그 다음에 운영자금의 100억입니다. 시설 투자에 20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을 투입했고, 100억을 이
관련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 지금 이 하반기 캐파에 대해서 어떤 이 기존 물량 공급이 좀 확대된다. 이 회사의 어떤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결정 이후의 모멘텀은요. 회사의 준공일 이후에 시생산이 들어가면 시생산이 양산 제품으로 이어지는 흐름, 그 다음에 초도 매출이 출하되는 이 과정에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데, 모든 회사들, 특히 상장법인들 같은 이 코스닥 같은 외형이 좀 다소 좀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성을 좀 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시설 투자라는 걸 그렇다면 정해진 캐파가 좀 있었다. 정해진 어떤 공급 물량이 확정됐을 것이다 라고 유추 해석된 부분입니다. 회사는 이 보도자를 통해서 이번에 마련한 자금은 사업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투입할 것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FPC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 수요량을 좀 늘릴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폴더블 폰 시장의 이 확대로 인해서, 자, 이런 어떤 이 쏟아지는 물량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적적인 어떤 개선 요인을 가져오고 거기다 배가 되는 무상증자의 결정까지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나, 이 공시를 통해서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DKT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 7월경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자, 작년 하반기에 이 폴더블 폰 이 시장의 어떤 확대 부분이 주가의 어떤 단기적 상승을 좀 이끌어냈는데, 이후에 어떤 실적적인 요인이 좀 반영됐던 흐름이 좀 있었지만, 다소 최근에는 주가가 좀 조정받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어떤 모멘텀, 최근에 자금 조달 성공에 따른 어떤 이 기대감, 신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이 추세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의 어떤 이 결정적인 요인만 갖고도 회사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해 보일 텐데, 자, 이 주가 기준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2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다. 무상증자의 기준일 이후에 신규 배정일까지 가져가도 괜찮은 흐름이다. 자, 그렇다면 신규 관점에서 어떤가? 지금 단기적 요인에서 우리가 이탈까지 좀 설정한다면 전고가 29,400원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주가의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서 29,400원을 돌파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인 무상증자 효과만으로 충분하게 시세가 좀 분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10.8%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무상증자 발표일에는 다소 주가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된 어떤 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29,400원의 신고가를 좀 갱신한다면 이런 어떤 흐름은 좀 견고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타점으로 좀 본다면 지금 이 단기적 요인의 타점에서, 자, 요 구간입니다.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은 무상증자 특수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서, 자, 이탈가를 26,000원을 잡겠습니다.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기준일까지, 권리작가 이전까지의 신주를 받는 기준일 8월 12일 이후까지는 좀 보유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단기적인 주가의 어떤 시그널은 우상향 패턴을 좀 선회했다. 자, 이 포인트를 좀 잘 체크하시고 이탈가 26,000원 잡아드리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